얘들아 안녕.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평면 도형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주제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각각의 평면 도형의 넓이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만 다뤄볼게요. 어떤 넓이를 잴 때 기준이 되는 넓이를 단위 넓이라고 해요. 도형의 넓이를 잴 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단위 넓이로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이 직사각형 안에 넓이가 1제곱cm인 정사각형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가 넓이를 결정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가로에는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세로에는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조각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즉,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가 되고, 또 정사각형은 4변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넓이가 1제곱cm인 단위 넓이가 가로에는 7개, 세로에는 4개가 되기 때문에 총 28개가 있겠죠. 그래서 넓이는 28제곱cm. 자, 두 번째, 이 정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가로에는 넓이가 1인 정사각형이 4개, 세로에도 4개. 그래서 가로 4개 곱하기 세로 4개, 16제곱cm가 넓이가 되겠어요. 자, 잊지 마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자, 여기 마름모가 있네요. 자, 우선 직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긋고, 자, 이 중점들을 이어보면 바로 하나의 마름모가 될 거예요. 자, 이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일까? 이 마름모의 넓이를 이렇게 4분의 1로 나누어 보면 각각의 단위 부분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돼요. 결국 마름모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2분의 1이 되겠죠. 자, 우리 직사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그렇다면 마름모에서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한 대각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마름모의 또 다른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가 될 거예요. 자, 기억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 마름모의 넓이는 가로 대신에 한 대각선 곱하기 세로 대신에 다른 대각선. 그런데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됩니다. 자, 문제 2개만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첫 번째, 한 대각선이 6이 되고 또 다른 대각선은 4가 되는데 직사각형 넓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 그래서 2, 6, 12제곱cm. 자, 나누기가 있다면 짝수에서 먼저 나눠줘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 대각선은 9, 다른 대각선은 6. 그런데 직사각형 넓이의 반이기 때문에 나누기 2. 자, 6에서 2를 먼저 나눠주면 3이 되기 때문에 3, 9, 27제곱cm가 넓이가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을 잘라붙여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우린 이미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으로 붙여서 만드는 걸 우리는 등적변형이라고 해요. 도형의 넓이는 바뀌지 않고 모양만 바꾸어서 구하는 것들을 등적변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자, 여기 직각으로 자를 수 있죠. 직각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붙여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인데, 자, 직사각형의 가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평행사변형의 밑변, 그리고 직사각형의 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평행사변형에서 높이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어요. 두 번째 평행사변형도 한 번에 잘려서 직사각형이 되진 않지만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자르면 직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으로 바꿔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될 거예요.
기억할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볼게요. 모든 삼각형은 그 삼각형의 합동인 삼각형을 180도 돌려 붙여보면 평행사변형과 같아져요. 그렇다면 즉 방금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배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을 구한 후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기억할게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면 이 삼각형의 밑변은 바로 7. 그렇죠. 높이는 그렇지 10. 그래서 7 곱하기 10 삼각형이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서 정답은 35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살펴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할 텐데 동영상에서는 2가지만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다리꼴은 2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어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죠. 그럼 A 삼각형은 밑변 대신에 윗변이라고 써 있으니까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고, B 삼각형은 밑변 대신에 아랫변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각각 구해서 이렇게 더할 수 있겠죠. A 삼각형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B 삼각형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런데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중복이 되니까 우리 윗변이랑 아랫변을 미리 더한 후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이렇게 간단히 해줘도 되겠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또 다른 방법은 사다리꼴도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합동인 사다리꼴을 만든 후 180도 돌려서 붙여보면 큰 평행사변형이 돼요. 평행사변형 넓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였죠. 그렇다면 이 사다리꼴은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밑변 대신 이 사다리꼴은 윗변과 아랫변을 더한 길이가 될 테니까,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을 한 후 곱하기 높이, 그런 다음 자, 절반만 구하면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우리 친구들 모두 숙지하고 있겠죠? 자,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그리고 먼저 하고 곱하기 높이. 여기서 높이를 모르네. 나누기 2를 하면 그럼 넓이 54가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미 구했나요? 자, 나누기 2는 짝수에서 짝수가 있을 때는 미리 해주면 되죠. 18 나누기 2는 9가 되기 때문에 즉 9 곱하기 네모가 54가 되겠어요. 높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6, 9, 54니까 6cm가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았죠?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수업 오기 전에 평면 도형의 넓이 꼭 다 숙지해 주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마름모의 넓이는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자,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사다리꼴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이렇게 6가지의 식을 모두 반드시 숙지하고 와주세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